이제 남겨주셨던 내용 중에서 좀 볼게요. 남매인데 38개월, 15개월 남매인데 둘째가 이제 누나 거를 자꾸 뺏어요. 31개월, 14개월 연년생 자매도 있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장난감 빼앗음. 자, 근데 첫 번째 어머니는 첫째한테 자꾸 계속 양보를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가 38개월입니다. 첫째가 38살이어도 양보를 계속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내가 38살한테 우리 엄마가 자꾸 동생한테 너 양보해라. 너 이거 요번에 엄마가 저기 월세 하나 나오는데 이거 동생한테 양보해. 좋겠어요? 돈이니까 다를까요? 절대 아니죠. 아이들한테는 장난감, 뭐 먹는 거 간식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 때 그 나이에 맞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간식 하나 주면 어때? 어차피 내가 또 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번 양보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첫째는 너무 착해서 말하지 않아도 양보해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양보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는 아이한테도 양보함으로써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칭찬. 아이도 먹고 싶겠죠. 아이도 뭔가 하고 싶을 텐데 왜 양보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으니까.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이냐. 꼭 그것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으로만 아이가 칭찬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한테 계속 양보하라고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보를 가르치긴 해야 돼요. 근데 문제 상황에서 자꾸 양보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엄마가 따로 아이 거를 장난감 바구니를 만들어서 엄마가 여기다가 너 것만 이렇게 모아둔 거야. 좀 이렇게 한다든지 간식도 너만 주는 거야. 이런 거는 좀 안 좋아요. 너만 주는 거야. 이거는 동생한테도 가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얘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엄마는 우리 딸이 이 젤리를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라든지 엄마는 우리 딸이 딸기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놨어. 이런 거를 동생이랑 같이 없을 때 1대1 관계에서 만약에 간식 때문에 아이가 자주 싸운다면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장난감 때문에 싸운다면 장난감을 엄마가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있는지, 너의 장난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또는 뭐 그 장난감 가지고 놀이하는 걸 사진을 찍어놓고 엄마가 막 보면서 엄마는 우리 딸이 이거 가지고 놀 때 저번에 블록 높게 쌓았잖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가지고 놀 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애정성이죠. 애정성을 그 문제 상황이 아닐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블록을 가지고 엄마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이 있고 칭찬받은 경험이 1대1의 관계에서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상황에서 엄마가 동생한테 하라 그러고 너는 내가 다른 거 아까 숨겨놨던 것 중에서 이거 하나 놀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전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놀 때는 노나 보다 뭐 하다가 싸울 때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면 아이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생은 물론 모르죠. 그리고 당연히 누나 거 이제 뺏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훈육이 통하려면 1대1 훈육도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잘 원만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평상시 애정성 1대1 행동이 되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쿵데렐라 님이 계속 이제 시비를 건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놀 것도 아니면서 장난감을 빼앗는데요. 근데 이때 첫째가 굉장히 엄살을 부리고 한없이 가짜 울음을 막 짓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가 나오는데 이 드라마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제 주인공을 질투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그러니까 막 애인인 거지. 예를 들면 질투하는 거죠. 내가 할 것도 아니었으면서 그 여자가 하는 뭔 사사건건 다 못하게. 그렇죠? 질투하면. 질투해요, 결국에는. 못하게. 그러다가 조금 둘이 갈등이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막 이러면서 막 한 대 맞은 것처럼 한 대 맞은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우는 척하고 그런 거 드라마 좀 연기가 너무 어색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아시죠? 그런 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막 빼앗아. 그 다음에 조금만 뭐 동생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첫째가 한없이 가짜 울음을 하면서 엄살을 피운다. 왜 그럴까?
자, 그러면은 그 드라마 속에 아까 질투하는 그 여자는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여자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대입하자면 동생이 그냥 싫은 걸까요? 싫겠죠. 싫은데 왜 싫어졌냐는 거지. 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쵸. 관심. 네. 관심, 사랑. 누구에 대한 그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나에게 사랑을 주면 질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또 그런 얘기가 나가는 거면 어떻게 항상 아이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주느냐.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겁니다. 사랑 표현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형제관계 갈등이 심한 경우를 보면 부모님의 애정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첫째, 둘째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르다든지 너무 편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원래도 이제 표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받고 싶은 사랑이 엄마가 아빠가 주는 사랑이 적은데 그 적은 거를 또 나누려고 하니까 아이들끼리 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남동생하고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도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나 동생을 더 예뻐한다고 느끼거나 그랬던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같이 우리 일하는 우리 매니저님도 항상 얘기하는 게 남동생이 있는데 똑같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특별하게 싸워본 적이 없다. 근데 그쪽도 굉장히 어머니가 표현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커서 생각해 보면은 남동생을 더 예뻐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어쨌든 사랑을 나눈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는 그냥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도 형제관계 갈등 물론 중요합니다. 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어떡해요? 장난감을 사는데 아이는 둘이고 물론 해결해줘야 돼요. 근데 그보다 먼저 1대1의 관계에서 애정을 충분히 주고 있고 훈육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 아이가 뭐 싸워요. 이거 장난감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장난감 가지고 싶어? 욕구 읽어주게 해야지. 너 혼자 놀고 싶니? 너는 누나 거를 같이 하고 싶어? 각각 아이들의 욕구를 읽어주고 잠깐 기다려. 왜냐면 나는 입이 두 개가 아니잖아. 동시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욕구 읽어주게 하고 기다려. 해줄 거야. 욕구 읽어주게 하고 혼자 놀고 싶은 거지. 혼자 놀게 해줄게. 기다려. 누나 거 하고 싶다는 거지. 누나 거 하게 해줄 거야. 기다려. 그리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울음을 그치면 이제 한 명씩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냐고요, 아이가. 한 명이라도 못 기다린다는 건 1대1 훈육이 안 된다는 거죠. 1대1 훈육이 안 되고 아이가 계속 그냥 뭐 엄마가 자리만 비웠다 하면 둘이 치고받고 싸운다. 맨날 장난감 때문에 싸운다. 이거는 이거는 애정밖에 없어요. 애정밖에.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첫째 위주로 챙겨주는데도 그래요. 첫째 위주로 챙겨주는데 그런데 이거는 반응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반응성이 높으면 혼자 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랑 같이 있다가 아무리 첫째 위주로 챙겨줘도 첫째 엄마만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동생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1대1이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반응성이 높으면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샤워하러 가는 잠깐,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가는 잠깐을 못 참잖아요. 아이가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첫째 위주로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동생과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아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생도 어차피 챙겨줄 거잖아요. 처음부터 동생과 첫째 둘 다 엄마가 함께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제가 그 동생 영상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 동생 안아줘도 되는지 허락받지 말라고 첫째한테. 네. 허락을 안 해주고 싶을 거니까 항상 네, 허락받지 말고 첫째 위주 이런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그러세요. 아니 첫째 위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 첫째 위주로 둘째한테 미안해하면서 첫째 위주로 해주고 누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나? 사실 첫째 입장에서는 그래놓고 너는 이렇게 많이 다 누려놓고서 이래도 그런다 이러면서 뭔가 아이한테 배신감 느끼고 뭐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면서 막 아이는 당연하게 나를 챙겨주니까 그게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그게 변할 때 사랑이 변했다고 느껴서
막 그러는 것 뿐인데 쟤는 저렇게 욕심이 많다. 뭐 해줘도 모른다. 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화가 나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애는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과 함께 했을 때 더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동생이랑 무언가를 할 때 기다렸을 때 기다리는 동안 더 기다리면 엄마랑 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통제가 아니라 해결이다.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와 둘이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항상 엄마가 같이 있어주다 동생한테 가는 그 순간을 이제 훈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거부를 하면 결국에는 그전에는 훈육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첫째 위주로 해줄 때는. 그럼 그건 아니고. 동생한테 갈 때 이제 아이가 울고 때를 쓰면 이제 훈육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는 그것만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엄마는 어떻게? 통제를 하죠. 오지 마, 안 돼, 뭐 아까 놀아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저랑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거랑 또 똑같은 상황이죠. 거부적 메시지, 통제하는 메시지. 그럼 아이는 불안해지고 항상 그렇게 엄마가 나를 통제하는 순간에 누가 있어요? 동생이 있어요. 항상 그 순간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와 있어. 그러면 동생 싫어, 아빠 싫어, 엄마만 나한테 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훈육 상황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해결. 어떻게 해야 엄마와 더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첫째 위주로 챙겨줄 수 있어서 챙겨주는 거 좋습니다. 그럼 챙겨줄 때 사실은 동생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네가 기다려서 동생을 잘 재워줬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있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면서 함께 해주는 거지. 아무런 얘기도 안 오고 머릿속으로만 너가 상처받을까 봐 첫째 위주로 해줘야 돼. 어린이집도 더 일찍 데리러 가고 뭐 퇴근도 빨리 해가지고 첫째 위주로 놀이터에서 1시간씩 놀아주고. 아니 누가 해달라 그랬냐고. 아이는 물론 좋죠, 그 순간은. 근데 그게 사랑이 변할 때 그 고통은 첫째가 다 고스란히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아이한테 기본은 동생과 함께 하는 거. 그런데 네가 몇 가지 약속을 지켰을 때 엄마와 또는 아빠와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훈육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애는요 너무 달라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뭐 달라요. 뭐 또는 여자애들이라 그런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남녀라 그런지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기질 검사를 해보면 이게 기질은 유전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한 명은 진짜 엄마랑 아빠가 기질이 완전 다른데 한 명은 완전 엄마, 한 명은 완전 아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형제 아이들의 그 기질이 비슷하게 가는데 기질의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근데 그게 부모님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랑 딸이라서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딸만 둘, 셋 키우는 부모님들한테를 물어보면 다 딸인데 그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녀가 다르면. 다 다르지. 쌍둥이도 다 다르고. 그쵸?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원래. 다 다른데 우리가 너무 아이들과 함께하고 많은 것들을 보다 보고 힘든 상황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름이 있긴 있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럼 뭐가 공통점인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기질 요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기질 검사를 한 건데 이거 이걸 먼저 볼게요. 보면은 여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낯선 환경에서 접근의 피성, 낯선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하고 처음 하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점수가 낮으니까. 그리고 반응력이라는 거는 제 영상에도 있는데 감각이 얼마나 예민한가 이제 이런 건데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예민한 아이인데 이거를 보면 이제 기질 형제를 보면 이 두 아이를 비교해 보세요. 얘네들은 제가 일부러 이걸 가져온 이유가 조금 달라요. 이 정도면 다른 편입니다. 보면 접근 에피성에서 일단 차이가 크죠. 파란색이 첫째인데 얘는 첫 자극에 대해서 긴장하는 아이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아이. 접근 에피성의 둘째는 근데 19점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뭐 높음 낮은 수준으로도 원래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뭐냐? 새로운 데 어디 딱 내려놓으면은 막 벌써 뛰어가. 왜냐면 여기 맨 왼쪽에 보면은 활동 수준 있잖아요. 이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죠. 언니는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동생은
막 활동적인 거를 선호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만 딱 가도 얘는 막 두려울 게 없어.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이제 이런 아이인데 첫째는 보면은 좀 정적인 걸 좋아하고 처음에서 긴장하고 또 옆에 보면 반응력, 감각에도 둘 다 예민한데 첫째가 훨씬 더 예민해요. 둘째도 예민한데. 근데 엄마는 둘째가 예민한 걸 몰라요. 첫째가 워낙 예민하니까 너무 다르다. 얘는 그냥 되게 적극적인 애고 둘째는 이 감각이 예민한 걸 캐치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다 힘든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말은 뭐냐? 엄마는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첫째랑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그 안에는 모든 사랑은 둘째한테 다 담겨 있어. 둘째는 뭘 해도 다 잘하고 얘는 다 어디 내놔도 다 뭐 어쩌고 뭐 성격도 좋고 이거를 첫째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엄마는 첫째가 자꾸 적응을 못하니까 첫째 위주로 자꾸 뭘 봐주려고 하고 해주려고 하니까 첫째는 또 그걸 이용하죠. 엄마랑 나랑 둘이 해. 나 동생 있으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동생이 그럼 울고 그러니까 동생이 또 불쌍하고 첫째는 왜 이러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은 첫째랑 같이 보내주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아이는 계속 동생과 나를 비교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연인이 나에게서 마음은 떠났는데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두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싫은 내색을 하니까 동생도 처음에는 언니를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래서 이게 되면 제가 뭐 형제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나 뭐 대화들도 많이 있고요. 블로그에도. 그리고 뭐 훈육 마스터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1대1의 관계에서 애정성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네. 내가 일단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좀 아이한테 웃어줄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가 다가올 때 안아주고 냄새 맡고 뽀뽀하고 간지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가 같이 있으면 한 명이랑 스킨십 할 때 한 명이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엄마는 넓어. 엄마한테 엄마 자리 아직도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얘가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면 딸 싫어 나 혼자 할 거야. 짜증내요. 그러면 목소리 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왜? 언니도 같이 하자. 1, 2, 3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막 나는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 한 명 위주로 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엄마는 둘 다 해줄 수 있어. 엄마는 넓어. 엄마 가슴 넓어. 두 명 다 안아줄 수 있어. 한 명만 하면은 오래 못 안아줘. 그럼 하지 마. 아쉽게 딱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삐져도 어쩔 수 없어. 그건 또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아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엄마랑 둘이 놀고 싶은 거죠. 언제 둘이 놀 수 있는지 해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짜증을 냈든 어쨌든 두 아이가 내 무릎에 앉았을 때 그때 둘이 같이 언니랑 같이 있어도 누나랑 같이 있어도 내가 느끼고 싶었던 사랑이 오는구나. 셋이 뒹굴고 하면서 셋이 있으니까 더 즐겁구나. 재밌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해결의 관점. 그 과정이 단호했고 아이가 뭐 상처받은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뭐 울음대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왔으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엄마, 아빠와의 스킨십이었으면 그걸로 해결해주면서 충족을 시키면 그거는 훈육이 성공한 거라는 거죠. 해결의 관점에서. 근데 행동을 통제하는 훈육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씩 해줬어. 뭐 한 명씩 안아주고 또는 뭐 장난감도 누가 먼저 할 거야. 정해. 그래서 네가 먼저 하고 네가 먼저 하고 정했더라도 한 명이 삐졌어요. 또는 뭐 입이 나와 있어. 아니면 그냥 됐어. 나 그냥 다음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이거는 얘네들이 치고받고 안 싸운다고 훈육이 끝난 건가요? 절대로 훈육이 끝난 게 아니에요. 2차전, 3차전이 기다리고 있고 적어도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생각은 안 들죠. 야, 어차피 엄마한테 얘기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뒤에서 둘이 있을 때 머리끄댕이라도 한번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너 나중에 보자. 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누나가 무조건 먼저 하면은 그러니까 동생이 첫째가 먼저 하면은 뒤집어진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먼저 하면 우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씻으러 가는 상황이다. 근데 누나가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모래놀이 이런 거 아이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거 오래 놀고 싶어 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데 그걸 언제 얘기하냐, 그 전에. 오래 놀고 싶어, 조금 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래 놀고 싶으면 어떻게? 누나랑 오래 놀고 싶으면 누나가 먼저 씻어야 돼. 그걸 아이한테 먼저 선택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싫어, 내가 먼저 씻을 거야.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럼 모래놀이는 조금만 한다는 거지? 아니야. 그럼 어떡해? 누나가 먼저 씻고 모래놀이 더 할 거야? 어떤 선택을 해도 아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놀이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모래놀이 잘한 거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누나가 먼저 씻었는데도 짜증 안 낸 거 칭찬해 주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먼저 하겠다 해서 먼저 씻으면 모래놀이 오래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아이의 행동들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제 이거는 딱 그 상황에 대한 것만이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자신감을 가지는 것들은 다른, 그러니까 누나랑 먼저 하고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혼자 양말을 잘 신으면 그런 거 칭찬해주면서 막 어깨 뿜뿜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시 50분인데 목이 코로나 아닙니다. 목이 2시간을 막 하다 보니까, 저는 있잖아요. 1대1로 해도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이게 연습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너무 숨이 막히더라고요.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되게 많은 얘기 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댓글 남기셨는데, 내 얘기가 안 나와서 서운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그 사례를 딱 집어서 얘기를 못한 것들도 있지만, 모든 상황들이 좀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훈육 마스터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8시간 동안 아예 이제 대화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훈육 대화법이 궁금하고 좀 나에게 맞는 상황을 좀 과제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런 과정에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이의 기질이나 나의 양육 태도나 이런 거를 검사를 통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코칭이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블로그도 다시 또 꾸준히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뭐 책도 집필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위 몇 %의 부모님입니다. 저는 맨날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관심 없고 바쁘고 그냥 애들이 그렇게 크는 거지 뭐 이런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얘도 뭔가 하나라도 정보를 얻어가려고 이 시간까지 지금 새벽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로도 어떤 게 좋았고 그 다음에 또는 궁금했는데 못 들은 거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다음번 라이브를 할 때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